다음날 0시, 효력 시작도 다음날 0시, 다음날 옆 가게가 조용해야 된다. 옆 가게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된다.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기본을 탄탄히 다지시고 그다음에 용어에 빨리 익숙해지시면 문제 푸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써보시죠. 자, 이제 책 99쪽입니다. 99쪽에 6장.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내용이죠. 먼저 99쪽 아래 체계도가 있고 그 아래 보시면 1절 시설의 종류와 설치 관리 1번 기반시설, 2번 도시군계획시설, 3번 광역시설, 공공시설, 5번 공동구 2절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도로 만들기로 결정된 땅이죠. 그러니까 1번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치 결정, 2번, 3번, 4번 2년 미집행 어찌우저찌고 5번 10년 미집행 어찌우저찌고 7번 20년 미집행 어찌우저찌고가 있고요. 다음에 3절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이 있죠. 그러니까 1번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치 결정, 3번 실시계획 설계도 결정하고 4번 사업에 들어가게 되죠. 이상 큰 세 덩어리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쭉 보시죠. 그러니까 100쪽에 1절 그러니까 시설의 종류와 설치 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 중에 1절 시설의 종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표의 내용과 그 흐름들을 잡으셔야죠. 아래 내용 보겠습니다만 우선 처음 보시는 거 아니시니까 기본적인 내용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 사는데 도로는 필요하다. 사람 사는데 학교는 필요하다. 그 사람 사는데 필요한 53가지를 뭐라고 부르는 거고요.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필요하다 그 수준인 겁니다. 그러면 사람 사는데 도로는 필요하다 그러고 있으면 우렁각시가 와서 만들어주는 거 아니죠. 그래서요. 도시군관리계획을 거쳐서요. 무슨 동, 100번지 일대에 4차로 도로를 만들겠다 하고 정해지겠죠. 저렇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뭐라고 하고요?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하는 거죠. 차이는 얘는 그냥 필요하다는 거고요. 얘는 뭐고요? 99번지, 100번지, 101번지가 있으면 100번지 일대에 4차로 도로를 만들겠다. 이 노란선 두 줄을 뭐라고 하고요? 도시군계획시설이라고 하고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A4 용지를 뭐라고 하고요?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자, 어지간하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해서 하는 게 기본인데 뻔하거나 가벼운 것들은 도시군관리계획 거치지 않는다. 도시군관리계획 거치지 않고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죠.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특별시, 광역시, 시군입니다. 도로, 도서관, 학교, 지역 주민을 위한 거죠. 그래서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경부고속도로,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지역 시민만을 위한 게 아니죠. 둘 이상, 바로 옆에 있는 동네랑 아니면 좀 더 넓은 동네랑 한 국가 차원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 둘 이상에 걸리는 시설을 뭐라고 하고요? 광역시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53가지 중에 한 가지로요. 다른 것들은 도로에 대한 법 6개, 수도에 대한 법 4개 등등 많은데 그 중에 하나로 공동구라고 하는 것은 규정할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냥 국토계획법에 그 내용이 써져 있는 거죠. 국토계획법에 써져 있다는 거니까 특광시군이 나오게 될 거고요. 공동구, 도로 밑에 큰 구조물을 만들고 거기에 파이프들을 넣어두자는 게 공동구이죠. 그래서 공동구는 그 파이프 사업자만을 위한 시설입니다. 파이프 사업자를 위한 시설이어서 파이프 사업자들은 돈 3가지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초점이죠. 처음에서는 아무튼 지금 말씀드렸던 기반시설, 도시군계획시설 그걸 구분하는 게 초점입니다.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시죠. 100쪽에 1번 기반시설 53가지 시설을 얘기하고 7가지 시설군으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그 아래 표에서요. 옆으로 3칸, 첫 번째 칸 53가지를 7가지로 묶었죠. 두 번째 칸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들, 세 번째 칸 도시군관리계획 거치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칸요. 1번 교통시설, 2번 공간시설, 3번 유통공급시설, 4번 공공문화체육시설, 5번 방지시설, 6번 보건위생시설, 그 다음에 7번 환경지초시설이 있고 그 표를 다 외우실 내용은 아니겠죠. 두 번째 칸 정도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101쪽에 두 번째 표가 지금 여기 있는 걸 다 말씀드린 거죠. 국민 생활하는데 도로는 필요하다. 기반시설.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무슨동 100번지에 4차로도를 만든다. 도시군 계획 시설. 그러니까 소리가 나오시면 구분이 되고요. 소리가 안 나오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그 절차를 거쳐서 이런 선을 그렸다. 도시군 관리계획 아시는 거고요. 단어들을 소리를 내셔야 되겠죠. 사람 사는데 도로는 필요하다. 기반시설. 그러니까 용용용 입지 기계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 그러니까 요 종이 쪼가리에 그림 그려진 요 노란 선 두 줄. 그것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길게 드려도 그러니까 내용은 이미 다 아시는 거죠. 여기서는 단어를 갖고 구분하는 겁니다. 도로는 필요하다. 어디에 무슨 도로를 만든다. 그 도로 공사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으로 가겠죠. 그게 아래요. 사업 그 표에 101쪽 두 번째 표에 그러니까 사업 시행이 있고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으로 가게 되고 그다음에 개발사업, 정비사업 합쳐서 공익사업 세 가지 도시군 계획사업이 있습니다. 굵은 2번, 2-1번 정의.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시설이란 도시군 관리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는 게 있고요. 2-10번 동그라미 1번 시설 설치 정비 개량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2-2번에 동그라미 2번 도시군 관리계획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뭐 그동안에는 계속 반드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야 된다. X 아닌 예외돼 있으니까요. 그렇게 나오다가 최근 두 번에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거치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냐. 가벼운 것, 뻔한 것 그런 거는 도시군 관리계획 거치지 않는다까지가 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음 쪽에요. 그러니까 2-3번 관리가 있죠. 만들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게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도로, 그러니까 그 밤에 신호등 고장 나 있으면 안 되죠. 가로등 꺼져 있으면 안 되죠. 필요한 가로등을 켜야 될 곳에서는요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점 기억번. 그러니까 국가가 관리할 시설은 여차여차 넘어가서 국가가 관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니은번 지방이 관리할 시설은 그러니까 조례로 정한다. 즉 지방이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굵은 3번이요. 그러니까 광역시설. 이제 그러니까 어느 A시, B시가 있다고 치죠. 그런데 그러니까 도로와 같은 경우는 쭉 흘러가죠. 그러니까 주소 없이 쭉 흘러가는 것들은 걸쳐 있는 시설. 어느 한 군데 인천공항과 같이 주소는 정해져 있지만 다른 사람들도 와서 이용하는 것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고 했는데 그 구분 갖고는 우리 시험의 초점은 아니고요. 아무튼 둘 이상 3-1번 광시설이란 둘 이상 특광시군에 걸쳐 있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광역시설, 도시군 계획시설 중에 좀 덩치가 큰 거죠.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관리 규정에 따른다. 원칙적인 규정에 따른다고요.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점 관리는 국가, 지방이 관리한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예외. 그러니까 둘 이상이니까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예전 태고책에 2번 나왔습니다. 1번 그러니까 둘 이상이니까 그 둘 이상이 같이 모여서 약속을 정하거나 협약 아니면 자주 만나서 회의할 수 있다.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번 셋째 줄 괄호예요. KTX 같이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시설은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서 설치 관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특수법인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4번이요. 그러니까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이제 구분은 아니고 이 기반시설 53가지 가운데 공적 성격이 센 27가지를 그러니까 공공시설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은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 밖에 대통령이 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니까 도로, 작은 1번의 도로가 대표적인 얘기고요. 작은 2번의 주차장은 행정청이 설치하는 경우만 동그라미 2번 공공시설은 국가의 무상으로 귀속된다. 그러니까 어느 그러니까 천안 논산 민자 고속도로가 있죠. 민자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도로를 만든 게 민간 자본이라고 해서 그 개인 회사 거이면 그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창립기념일 사장 나와갖고요. 야 막고 거기서 창립잔치 하게 되면 국가가 마비되는 거죠. 개인께 만들었지만 도로 공공시설이니까 어디로 싹 넘어간다고요. 국가로 넘어가는 거죠. 결혼해서 배우신 거 있습니다. 뭐 하려고 만들었어요? 이 회사에서 만들었죠. 소유권이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국가로 넘어가죠. 트랜스퍼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 회사에서 운영권을 받아서 30년이나
기간 동안 운영을 하게 되죠. BTO 하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국가로 넘어간다. 그거는 국가 차원에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운영은 맡길 수 있지만 소유권은 국가로 넘어온다. 5번 공동구가 있습니다. 거기 그림이 있죠. 그러니까 공동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도로 밑에 왠가 파이프들이 이러저러한 파이프들이 다 묻혀 있겠죠. 뭐 공사하고 뜯었다 덮고 난리들이 아닙니다. 지금 거기 보시다시피 도로 밑에 큰 구조물을 만들고 그 아래 파이프들이 다 쪼쪼쪼 묻혀 있으면 훨씬 파이프 사업자들도 편하고 지나가는 국민들도 편하고 하는 거죠. 근데 국민들은 전기를 켜면 되잖아요. 전기를 쓰고 수돗물을 쓰면 되는 거죠. 파이프가 이렇게 들어오든 국민들은 전기를 쓰고 수도를 쓰면 되는 겁니다. 공동구가 만들어지면 이 빨간 구조물 공동구가 만들어지면 누구한테 더 큰 혜택이 되는 거예요. 이 파이프 사업자들에게 혜택이 되는 거죠. 공동구는 그 신도시 만들 때 가능하겠죠. 구도심에서는 몇 년 동안 길 막고 뭐 이런 공동구 만들기가 쉽지 않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5-1번 동그라미 1번 공동구란 이러저러한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동그라미 2번 공동구를 만들었으면 파이프는 싹 넣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작은 1번, 작은 2번 가스관, 하수도관, 그 밖 등의 시설은 폭발 위험, 하나 터지면 전체가 다 마비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기술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생략하고요. 다음 쪽에 5-2번 공동구 설치 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신도시 때나 만들 수가 있죠.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이러저러한 신도시들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 괄호예요. 우리나라 1번 공동구가 처음 신도시까지는 아니지만 처음 시가지 개발이 여의도 개발이었잖아요. 여의도 개발을 했습니다. 여의도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얼마 초과 때는요. 200만 초과 때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 여의도 공동구 200만 초과 때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5-3번 이하요. 공동구는 파이프 사업자에 대한 거니까 파이프 사업자에게 큰 혜택이 되는 거니까 파이프 사업자는 돈 3가지를 내라고요. 동그라미 1번 일반적인 경우 도시공계획 사업에 드는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 공동구는 다음 3가지 특례. 동그라미 2번 공동구 설치 개량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조명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지만 파이프 사업자는 설치 비용도 추가로 내야 된다. 그래서 시행자랑 같이 부담한다. 동그라미 3번, 4번 나온 적 없고요. 5-4번 조명료, 사용료. 공동구 조명 사용하는 자는 특광시군에게 조명료 또는 사용료를 내야 된다. 차지해서 쓰고 있는 만큼 두꺼운 파이프는 더 많이 내야 되고요. 차지해서 쓰고 있는 만큼 조명료, 사용료도 내야 된다. 다음에요. 5-5번 동그라미 1번 공동구에 대한 게 국토계획법에 써져 있는 거죠. 국토계획법입니다. 국토계획법 관청 누구요? 특광시군이죠. 물론 우리 시험 40문제 중에 관청 갖고 물어보는 건 몇 문제예요? 한 문제죠. 그래서 관청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국토계획법이 있으니까 특광시군이고 관리는 동그라미 1번 특광시군이 관리한다. 동그라미 4번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한다. 파이프 사업자는 공동구 관리 비용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상 있습니다만 광역시설 공동구 200만 초과 돈 3가지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내용 아니고요. 복잡한 내용들 아니죠. 단어만 혀에서 소리로 내시면 되고 꼭 내시고 구분하셔야 될 건 이건 3가지죠. 기반시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 그거는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게 흔들리면 다음 이제 뒷내용까지 흔들리게 되니까요. 제 2절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를 보시죠. 앞에 지금 시설에 대한 내용을 보셨고요. 그다음에 시설 부지, 도로 만들기로 결정한 땅, 도서관 만들기로 결정한 땅을 얘기합니다. 굵은 1번, 동그라미 1번,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한다는 거죠. 그건 지금 보셨던 그 지도
99번지, 100번지, 101번지 도로가 지나간다. 그런 선으로 다 아시는 겁니다. 또 지형도면 도시군관리계 끝에서 보셨던 거였죠. 동그라미 2번 도시군관리계 결정고시가 있으면 국공유지로 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도시군관리계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 양도할 수 없다. 다 땅을 사들여서 사업을 해야죠. 자, 그런데 거기 있는 땅, 국가 땅, 공적 개인 땅, 그러니까 국가 땅, 지방 땅이요. 그러니까 공적인 땅은 공익사업 하는데 써야지 이걸 따로 내다 팔면 또 사들여야 되잖아요. 일만 어수선해집니다. 국가 지방 땅은 내다 팔 수 없다. 내다 팔면 무효이다. 그러니까 굵은 2번 도시군계획시설 부진에 건축물 공작물 설치하기가 금지가 있습니다. 도로 만들기로 결정됐습니다. 다음과 같은 곳이 있다고 치죠. 여기에 뭐 집도 있고요. 아니면 맨 땅도 있습니다. 여기에 집도 있는데 여기에 도로를 만들겠다.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설 부지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도로 만들 때 있던 집, 사람 살고 있는 집이 있네. 도로가 옆으로 지나가요. 싹 밀어요. 싹 밀게 되는 거죠. 부지가 결정되면 그러니까 사업 대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으로 부지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서로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거고, 또 기본 순환 다 보신 거죠. 그러니까 두세 번은 보셨고요. 설계도 결정, 그러니까 실시계획 확정이 있고 나면, 그러면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가 있고 나면 시행자가 사업을 하게 되고, 사업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남의 땅에다가 도로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부지를 매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할 때는 협의해서 매수하는 게 원칙. 협의가 안 되면 강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다 이것저것 덕지덕지 올려놓으면 그것들도 다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낭비죠. 그것뿐만 아니라 투기적 행위로 나쁜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지 결정되면 거기에다 뭐 하지 말라고요? 권리적거리는 것들 짓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건축물, 그러니까 공작물, 개인이 지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특광시군이 허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는 거죠. 105쪽 굵은 2번, 동그라미 1번 특광시군은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장 등에 대해서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3번이요. 그러면 여기 땅 주인, 여기 이제 뭐 A라는 땅 주인을 보자고요. A 땅 주인뿐만 아니라 여기 땅 갖고 있는 B, 또 가끔 그 동네에 어쩌다 한 번씩 놀러 오는 C,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다들 궁금해하는 게 뭐예요? 언제 한대인 거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냐고요. 어디다가 도로를 만든다 등등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언제 한대. 이 사람은 건물을 못 짓게 됐으니까 시행자가 돈 주고 사갈 때 그때 돈 받아서 새 땅을 알아보시게 되겠죠. 그러면 언제 내 땅을 사갈 건지. 이게 자동차 전용 도로면 뭐 이 땅 아주 이제 큰 고생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 다니는 길이면은 여기 상가를 짓고 크게 땅값이 오르게 될 거잖아요. 다들 언제 한대 하는 게 궁금합니다. 그에 대해서 몇 년, 몇 월, 며칠에는 착공합니다. 할 수가 없고요. 몇 년에 착공합니다. 또 할 수가 없고요. 언제쯤 착공할 겁니다. 지금부터 3년 안에는 합니다. 3년 뒤에는 합시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로 얘기하는 게 단계별 집행계획이죠. 3-1번 언제 착공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 옆에 있는 표요. 3년 내외 착공 일정을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아래 표에서요. 뭐 서울 종로구의 명륜동의 어느 도로는 2002년 자료인데요. 그래서 2002, 2003, 2004, 3년 안에 착공합니다. 종로 연지동 도로는 3년 후에나 봅시다. 돈이 많이 드는데 돈이 없네요. 이제 3년 후에나 봅시다. 하면 되는데 그 표에 오른쪽 끝간 표를 3년 내 3년 후라고 하면 많은 국민이 알 수가 있는데 거기를 뭐로 써놓는다고요? 단계 1, 2라고 써놓는 겁니다. 1단계리야, 2단계리야. 그건 이제 알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아무튼 3년 내외 착공 일정을 얘기하는데요. 3-2번 9번 동그라미 1번 3년 안에 할 거는 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하는 건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한다. 동그라미 2번 한 번 3년은 영원한 3년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하는 겁니다. 3-3번 동그라미 1번
시설 결정이 있으면 2년 안에 발표를 한다. 연말 예산 배정 한 번, 다음에 연말 예산 배정까지 한 번까지는 지나야 가닥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4번요. 건물 공장물 못 짓는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특별한 경우 왜요? 곧 사업을 할 거니까. 근데 한참 동안 사업을 하지 않을 거면 그때까지 잠깐 쓰게 해주라고요. 그 얘기죠. 그 표만 잡고 있어도 됩니다. 2년 미집행이고 그래서 2년 동안 아직 착수도 안 했다고요.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관청에서도 언제 할지 가늠을 못 잡고 있죠.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단계에 포함됐죠. 3년 뒤에나 봅시다. 바로 사업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가공 개재할 수 있다는 거죠. 건축법에서 배우는 거고 내용 다 아시는 거죠. 개축, 재축, 면적 늘어나지 않습니다. 내부 수리 중 공작물 지붕 없는 거죠. 별 의미가 없고요. 3년 쓰고 버릴 거죠. 가설건축물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가공 개재 할 수 있다. 가설건축물 공작물 없던 거 새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나중에 누구 부담으로 철거하고요. 소유자 부담으로 철거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문장이요. 4-1번. 특광시구는 2년 지날 때까지 단계별 변경이 수립되지 않거나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부지에 대해서 다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번 가설건축물의 건축, 2번 공작물의 설치, 3번 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4-2번 동그라미 1번 특광시구는 없던 거 새로 올린 가설건축물 공작물 설치한 토지에서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면 시행 예정일 3월 전까지 소유자 부담으로 철거하라고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한다. 즉 처음에 지을 때부터 걸리적거리지 않게 할게요 라고 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거겠죠. 굵은 5번요. 10년 미집행이 있습니다. 시설 결정해놓고 건축물도 못 짓게 해놓고 10년 동안 사업 착수도 안 했습니다. 건물 못 짓게 해놓고 그것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사람, 지목이 대인 사람이죠. 그분은 지금 10년 동안 뭘 기다렸어요? 시행자가 매수하기를 기다렸죠. 건물도 못 짓게 됐잖아요. 그 땅이요. 시행자가 사가면 그 땅 갖고 새 땅을 알아볼 겁니다. 10년 동안 안 하고 있네요.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큰 소리 외칠 수 있죠. 이놈들아 내 땅 사가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매수 청구할 수가 있죠. 매수 청구를 하면 국토계획법입니다. 곧 보겠습니다만 특광시군 시행자, 설치관리 의무 시설 책임자에게 매수 청구를 하면 6월 안에 사갔습니다. 못 사갔습니다. 매수 대답을 하는 거죠. 매수 결정, 매수 거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매수하기로 했으면 얼마 안에는 사야 되고요. 2년 안에는 사야죠. 사야 될 때는 뭐로 사는 게 원칙이고요. 현금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돈 없는 불쌍한 동네는 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거죠. 지방자치단체는 두 가지 경우에 채권 발행할 수 있다. 2년 지나도록 안 사면 처음부터 못 사겠다 그러고 있으면 허가받아서 3330 할 수 있다는 거죠. 도로 만들 땅이니까 3층이야 공작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면 이제 핵심이 된 거죠. 자 보겠습니다. 5-1요. 동그라미 1번 10년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가장 피해를 본 사람,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5-2번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실시계획 인가가 있으면 시행자가 사업에 착수하고 시행자가 매수를 진행하는 거죠. 그 절차에 따라야 되지 거기다 대고 별도로 매수 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5-2번 누구에게요? 특광시군 아니면 시행자 아니면 설치관리 의무자 시설 책임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5-3번 10년에 6월에 2년이죠. 동그라미 1번 매수 청구 있으면 6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 동그라미 2번 매수하기로 결정했으면 2년 이내에 매수해야 된다. 5-4번 동그라미 1번 당연히 현금으로 매수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돈 없는 불쌍한 동네 지방은 두 가지 경우에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매수 가격에 대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어떻게 하고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니까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어디 후진국에서요. 행정청에서 어느 개인 땅을 살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세가 우리나라 말고요. 후진국이요. 후진국에서요. 그 개인 땅 시세 2억 하는데 행정처에서 돈 얼마를 주고 사갈 거고요. 20억 주고 사가죠. 그러면 이 사람이 2억, 18억 먹었는데 혼자 다 18억을 먹지 않겠죠. 그러니까 22억이라고 하죠.
그러면 20억 더 받게 됐으니까 지가 10억 먹고 이쪽에 또 10억 주고 우리나라 아닌 후진국이요. 행정청에서 땅을 팔 일이 있습니다. 행정청에서 땅을 팔 일이 있는데 가격을 정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고요? 시세가 한 2억짜리 뭐 20억짜리 땅이라고 치죠. 그러니까 20억짜리 땅이면 얼마에 팔고요? 2억에 팔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2억 20억짜리를 2억에 했으니까 18억 버는 거죠. 또 자기가 8억 먹고 또 이쪽에 10억 보내고 우리나라가 아닌 후진국이요. 후진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자주 생길 겁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정해놓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합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5-4번 동그라미 1번 현금으로 매수하는 게 원칙.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매수 가격 정해져 있고요. 5-5번 지방자치단체는 그러니까 재정이 아주 그러니까 어려운 편이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로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110쪽에 동그라미 2번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이러저런 사정으로 현금 갖고 있으면 이리저리 좀 뭔가 복잡한 일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그냥 딱 주세요. 두 번째 부대부동산 비업무용 토지 3천만 원 초과 금액 그러니까 부비이네요. 겨울에 추워서 부비 닭똥 냄새예요. 그렇게 얘기잖아요. 여기는 부비 투기 냄새이죠. 땅에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회사 일하고도 관계도 없다고요. 그러면 3천만 원까지만 현찰 주고 나머지는 강제로 딱지 줄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딱지 갖고 오면 나중에 10년 지나서 10년 안에 기간 정해서 그러니까 그때 현금과 이자로 준다라고 하는 거죠. 5-6번이요. 첫 방부터 못 사겠다. 아니면 산다고 해놓고 매수 안 하고 있으면 허가받아서 동그라미 1번 한 10줄쯤 내려와서요. 3330 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에 넷째 줄부터 해서 3층이야 단독주택. 그 아래 작은 2번 3층이야 1종 근린생활시설. 작은 3번 3층이야 2종 근린생활시설. 4번 공작물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화나 뭐 글자 다 외울 필요는 없죠. 취지를 이해하시면 되죠. 3층이야 찌그만 집. 3층이야 찌그만 가게. 3층이야 조금 더 큰 가게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111쪽에 그 세권 비교하는 거는 뭐 복잡한 내용이니까 빼도록 하고요. 각각 자리를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굵은 6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면 또 10년 들어나도록 착수하지 않았으면 지방의회에서 해제 권고한다는 거죠. 그냥 여기는 그 표에 그러니까 첫 번째 칸과 다섯 번째 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칸 그것만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표의 첫째 줄이요. 1번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은 소규모 시장군수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시장군수는 시설 해제 결정을 할 수 없다. 그 그림에 첫 번째 칸, 다섯 번째 칸이요. 시장군수는 지지만 결정할 수 있죠. 시설 결정할 수 없다고요. 따라서 첫 번째 칸 시설 결정한 적 없고 다섯 번째 칸 해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2번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과 지방의회에서 해제 권고하는 것은 국토계획법 기본단위 특별시, 광역시, 시군 단위에서 이루어진다. 두 번째 칸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지의회에 보고합니다. 세 번째 칸이요. 특별시, 광역시, 시군 의회가 그쪽 장에게 해제 권고를 합니다. 네 번째 칸 지가 풀 수 있으면 하고 지가 능력이 안 되면 윗사람한테 올려야죠. 됐다고요. 첫 번째 끝번째 칸은 그러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시장 군수는 결정할 수 없고 시설에 대해서요. 나머지는 특광 지원해서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10년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은 사안들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이요. 동그라미 2번 그러면 지방의회는 해제를 권고할 수 있고 동그라미 3번 그러면 일정 기간 안에 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넷째 줄에 점 그러니까 시장 군수는 자기가 시설 결정한 적도 없고 해제 결정할 수도 없으니까 상급청, 도지사에게 해제 결정을 신청한다. 조금 전에요. 지우개가 따그락 떨어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이요. 그러면 해제 권고를 받았으면 넷째 줄여 1년 내 해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아래 점, 소규모 시장군수로부터 해제 신청받은 도지사는 1년 내 해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굵은 7번이요. 20년 미집행이면 꽝 되는 거죠. 20년 전에 결정한 걸 지금 설치하는 것 자체가 더 말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시설 부지와 그 효과들에 대해서 보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은요. 시설 사업이죠. 도로 만드는 사업, 학교 만드는 사업,
그러니까 시설 사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시설 사업은 지금 이제 기본 순환 보고 보시니까 이제 그 표 이 그림 절차도 익숙하시겠죠. 첫 번째 표요. 그러니까 첫 번째 표가 옆으로 4칸이죠. 첫 번째 칸 도시공계획 사업, 공익 사업 세 가지가 있죠.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뭐 개발 사업을 2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 표의 첫째 줄이요. 공익 사업은 행정계획 신중하게 세우고 진행을 해라. 그래서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세 번째 계획 권리 변환 결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의 셋째 줄이요. 그러니까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치 결정, 그다음에 시행자가 설계도를 써내는 거죠.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실시계획 써내서 확정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도로 만드는 경우에는 시설 사업에서는 바꿔주는 게 없죠. 땅을 돈 주고 샀잖아요. 돈 주고 사는 순간 다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다. 뭐 남은 거 더 없죠. 그래서 도로 만드는 거죠. 설마 옛날 땅주에게 도로 만들어서 도로를 2평, 3평 끊어주는 거 아니죠. 됐습니다. 계획 2개 세우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표가 있고 가는데 지금 그 16쪽짜리 프린트물이 있죠. 이제 거기에 잠깐 그 보시면 6쪽을 보시면 그 16쪽에 6쪽 프린트물 3-1에 도시군계획 사업, 그러니까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과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비교한 게 있죠. 그래서 앞에 이루자는 게 있고 위치, 설계도, 권리 변환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표에서요. 그러니까 둘째 줄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그러니까 위치에서요.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치 결정하죠. 설계도 내고 권리 변환 얻고 사업하면서 이러저러한 조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사업도 정비 사업도 관련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들 참고하시고, 그다음에요 3-2번 그러니까 자료의 7쪽을 보시면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칸에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시행 방법, 그러니까 구역 분할과 결합, 여기는 뭐 결합은 없습니다. 3-3번에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자에서 역시 두 번째 칸, 그러니까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 첫 번째 칸이 기본이죠. 3-3에서는요. 공법의 모든 행위 주체는 누구고요?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요 내용을 보시면 되고, 또 다른 사업들까지 다 정리해서 보신 다음에 한 몫에 보시면 훨씬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내용을 바탕으로 그 내용들을 보도록 하시죠. 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113쪽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 여기다 도로 만든다. 위치를 결정하죠. 그러니까 개인 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땅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다 도로 만든다.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하죠.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앞 시간에 이미 다 끝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시행자를 정해줍니다. 근데 공법의 행위 주체 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국가, 지방, 그러니까 공기업, 민간이 있죠. 공법의 행위 주체는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입니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설계도를 써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로를 위치는 결정돼 있잖아요.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습니다. 중앙 분리대인지 중앙 분리선인지 아스팔트 포장인지 콘크리트 포장인지 가로수는 뭘 심을 거며 거기에 도로 밑에 파이프는 뭐가 들어갈지 설계도를 써내는 거죠. 설계도가 확정되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시계획이라고 합니다. 써내서 관청에 도장을 받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하죠. 사업을 할 때 남의 땅에다가 도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고요? 부지를 매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익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민법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에서부터 해서요. 협의해서 매수하는 게 원칙. 협의가 안 되면 그러니까 공익사업이니까 강제 매수를 해야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강제 매수를 2글자 뭐라고 하고요? 수용이라고 합니다. 기타 이러저러한 조치 한두 가지가 더 있어요. 공사 끝났으면 이제 사업이 다 끝나게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굵은 1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위치 등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정해진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넷째 줄에 괄호, 기반시설, 셋째 줄에 괄호요.
기반시설 사업이 아니라고요. 기반시설은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동그라미 3번 도시군 계획사업은 공익사업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을 얘기하고요. 동그라미 3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누가 하고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죠. 그렇지만 시행자가 편하게 쪼갤 수 있다. 뭐 당연히 자주 아시는 겁니다. 무슨 고속도로 몇 공구 몇 구간 자주 보시는 거죠. 굵은 2번 시행자요. 당연히 공법 처음부터 끝까지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입니다. 근데 이게 개발법이나 도시정비법 다른 법 같으면 여기가 시도지사, 시군구가 될 건데요. 지금 여기는 국토계획법이잖아요. 국토계획법이니까 시도지사, 시군구가 아니라 거기 지방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특광시군이라고 하는 거죠. 국토계획법이니까 특광시군이고 그다음에 경기도 10개 애집고 다니는 도로는 도지사도 할 수가 있죠. 국토계획법이니까 특광시군의 원칙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 지금 아시죠? 그러니까 뭐 음악 하시는 분들이요. 또 음악 들어보신 분들이요. 기본 멜로디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변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겁니다. 아니 뭐 그러니까 어떤 그림에서도 기본 맥이 있고 옆에 세부적으로 갈라지는 게 있겠죠. 뭐 그런 겁니다.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고요. 그 지방만 지금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국토계획법이니까 어디가 기본이라고요? 특광시군이 기본인 거죠. 됐습니다. 됐어요. 그거면 된 거예요. 그걸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되고요? 소리를 계속 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굵은 2번, 2-1번 행정청과 비행정청. 동그라미 1번 행정청 중에서 특광시군 하는 게 원칙. 경부고속도로는 국토부 장관, 경기도 10개 시군 해집고 다니는 도로는 도지사가 할 수 있고 동그라미 2번 행정청이 아닌 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할 수가 있다. 동그라미 3번 행정청이 아닌 자 중에 공기업 여러 가지가 있고요. 동그라미 4번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가운데 민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청 공공기관이 아닌 자 민간이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둘째 줄 토지 면적이 얼마와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토지 면적 얼마를 소유하고 총수 얼마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점의 넷째 줄 괄호 민간 수용 여건으로 해서 6번 나왔는데요. 그 6번 가운데 3분의 2, 2분의 1 숫자 갖고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6글자 해 붙여두시면 되는 거죠. 뭐라고요? 민간 수용 요건입니다. 민간 수용 요건이라고요. 국가 수용할 때 요건 필요하다 X, 지방 수용할 때 요건 필요하다 X, 공기업 수용할 때 요건 필요하다 X 6글자 민간 수용 요건이라고요. 그것만 갖고 6번입니다. 아까 이쪽 관청 쪽에서 시행자로 지정을 한다고 그랬죠. 2-번 행정심판 이 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직근, 상급 행정청,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어느 시장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려면 도에 특광도의 처분에 불복할 때는 중앙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행정청이 아니죠. 그러니까 상급청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그러면 이들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때는 누구야? 앞장서. 네 윗사람이 누구야? 찾아가자고. 그러니까 앞장을 세워서 가야죠. 이들을 시행자로 지정한 자를 상급청으로 보고 그들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는 거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상급청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굵은 3번이요. 실시계획, 설계도 확정이 되는 거죠. 됐습니다. 그 중에 동그라미 2번에 작은 7번. 돈 주고 사야죠. 사야 되는 거니까 일실시계획에 여기 수용대상, 토지 등의 목록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목록 당연한 얘기죠. 어디가 이게 좀 협의 매수예요. A가 B 물건을 삽니다. 그러면 돈 주고 사야죠. 근데 매매계약에서요. 소유권 이전 계약에서요. 물건 정해요? 안 정해요? 물건은 좀 나중에 정하고 아니면 물건을 안 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물건을 안 정하면요. 어느 편의점 가서요. 밤늦은 시간에 아가씨 혼자 알바하고 있습니다. 아저씨가 하세요. 저기 아가씨 여기 하나 줘요. 뭐 드릴까요? 그냥 달라고. 뭐 드릴까요? 그냥 달래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112로 신고해야죠. 그렇게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물건을 정해야 되죠. 물건을 정해야 사고팔 수가 있는 겁니다. 물건이 한두 개가 아니죠. 도로 만들기 위해서요. 천안 논산 민자고속도로 그러니까 그 토지 목록이 트럭 7대 물량이었습니다. 대한민국 5분의 1을 관통하잖아요. 그 대상 목록이 설계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3-2번 관청에서 인가를 하는 거죠. 설계도가 확정됩니다. 다음 쪽에 3-3번 원스톱 서비스 뭐 이것저것 읽을 거고요. 그림 보시면 되는 거죠. 다음 쪽에요. 118쪽에 그림. 이 제도가 없으면 시행자가 그 관련된 도장들을 다 받으러 다녀야 되지만 이 제도가 있어서 그림에 첫 번째 칸이요. 27개까지 소를 한 방에 넣어서 같이 묶어서 넣는 거죠. 두 번째 칸 누구에게요? 실시계획 인가권자에게요. 그러면 세 번째 칸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해당 법률의 책임자들하고 다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칸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라도 부결되면 그러니까 인가해서는 안 되죠. 그거 다시 써오거나 아니면 첫 방부터 새로 다시 써와. 네 번째 칸 모두 통과가 됐으면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첫 번째 칸 서류 냈습니다. 세 번째 칸 관청끼리 검토가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 칸 그쪽 허가를 또 받을 필요가 없죠. 관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원스톱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120쪽 와서요. 이제 사업을 시행하게 되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4-2에 동그라미 1번 타인 토지 출입 등 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서류 보냈는데 그러니까 아니, 서류가 필요한데 시행자가 공짜 복사할 수 있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 서류를 보냈는데 계속 반송되어 오면 그러니까 지금 땅 주인이 뭔가를 거부하고 있거나 어디 연락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법원 게시판에 붙여놓으면 그 사람에게 도착한 것이 된다는 거죠. 4-3번이요. 도로를 만드는 거니까 누구라도 다 수용해야죠. 부지를 확보해야 도로를 만들 거잖아요. 개인 땅에다가 도로 만들면 개인이 사용수익 처분 작대기 걸고 지나가려면 500원 그러면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죠. 다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이요. 그러니까 넷째 줄가로 인접한 토지 등에서 수용할 수 있다. X 부지가 아닌 옆에 땅은 사용만 할 수 있지 수용할 수는 없죠. 동그라미 3번 땅 뺏는 거에 대한 토지보상법이 있고 동그라미 4번 그 사업인정 그 단어 하나만 더 하시면 되는 거죠. 땅 뺏는 법 토지보상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서는 수용을 하는데요. 수용하려면 당연히 대상 물건을 정해놓고 해야죠. 그러니까 물건이 뭐고요? 물건 목록이 있습니다. 근데 물건 목록이 달랑달랑 따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어느 문서에 들어가 있다고요. 사업인정이라고 하는 문서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 사업인정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좋아 이 사업은 개인 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이라고 내가 인정하고 발표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토지보상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네 글자만 알아두시면 아주 편하시다고요. 목록 트럭 7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법에서 그건 그쪽 법이고 목록 또 7대 또 복사해와 안 되잖아요. 목록 발표했으니까 목록을 또 발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록을 발표했으니까 목록을 발표할 필요가 없고 이 핵심이 필요 없으니까 사업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목록을 발표했으니까 목록을 발표할 필요가 없고 사업인정 받을 필요가 없다. 사업인정 받을 필요가 없다.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치자 본다 라고 하는 거죠. 목록이면 됐어요. 그런데 토지보상법에는 목록이 네 글자 어느 문서에 들어가 있다고요. 사업인정이라고 하는 문서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점이요. 재결 신청은 시험공법에 4번 나오는데 4번 다 시행기간 안에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22쪽에요. 4-4번 사업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 123쪽에 굵은 5번 그러니까 공사 끝 하면 설계도대로 완성됐는지 판단하고 검사하고 공사 끝 하면 사업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사업은 권리변환 문제가 없으니까 계획이 간단하죠. 거기에다가 또 도시군관리계획은 별도로 처리돼서 간단한 겁니다. 공익사업 시행자, 공적 행위 주체가 4가지가 있다.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마르고 닳도록 나올 거고요. 토지보상법, 목록 얘기 이제 몇 번 계속 더 나오게 됩니다.
자, 고생하셨고 여기까지 시설에 대한 내용을 보셨네요. 그러니까 1절 시설의 종류, 기반시설, 도시공개시설 구분하는 게 초점이고요. 그러니까 2절 시설 부지, 도로 만들기로 결정하면 건물 못 짓는다. 2년 미집행, 10년 미집행, 20년 미집행. 3절 시설 사업, 계획 2개 세우고 사업을 한다. 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